근데 연대가 12월 거시기에 본대잖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상관없어? 뭐 당장 내일 봐도 붙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아, 차라리 내일 볼 걸. 그렇지. 어쨌든 수능 이후에 본대. 그래서 12월 수능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뭐 정도에 본다고 하니까 따로 수능 끝나고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또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그 모의 논술을 보면 수리 논술은 또 저번하고 똑같이 별로 어려운 거 없고, 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지만 뭐 수학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독해력이 문제지 뭐 결국은 독해력. 근데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말이 없네 이 자식들. 어쨌든 영어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몇 개 단어만 보면 될 것 같아. 몇 개의 단어를 찾는 게 관건인데, 영어 할 때 그것만 잘 봐봐. 긴장하지 말고. 그리고 미리 문제에서 다 말해줬기 때문에 영어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제를. 오늘 참석한 친구들은 모두 합격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빨 받는 사람이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이 내린 건 아니고, 문제 보시죠. 자, 1-1번 문제 보니까 연대가 그래도 고맙게도 1번에서 다 알려줬네. 자유의지와 결정론. 채인우한테 배우는 건 이런 거야. 지식이 아니고 애들 지식 배울 때 이 지식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 근데 이 단어 속에 무슨 다 이 대립적인 단어라는 건 보이지? 이 둘이 대립이잖아. 그렇지? 자유의지에서의 다른 건 자유. 이거는 그러면 결정됐으니까 자유가 없음이지. 이거는 결정대로 움직여 임마. 자유 없음. 이거는 그럼 반대로 야 결정된 건 없음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관계에 관하여 재심은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 관계, 논술은 무조건 관계라면 둘의 관계, 둘의 관계인데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표시를 좀 확실한 걸 해놔요. 이거 여기는 여기 다음 주에는 못 볼 것 같네. 보고 싶은데 오늘 또 뉴스 발표 나가지고 소형 학원도 무조건 비대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비대면으로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대신 그 밴드 하면 좋은 건 질문 답변을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계속 모든 질문을 다 라이브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할 때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방식은 똑같아. 문제 풀고 강의 듣고 강의 보고 그 다음에 질답을 계속 하는 거고, 이제 해설 첨삭은 똑같이 아마 온라인으로 니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마 할 것 같아. 한 주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보시죠. 요거 그때 질문거리 많이 생각해 놨다가 이것저것 꼭 문제 외적인 질문들도 많이 하면 돼. 이것저것.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논리. 이것과 이것의 x와 y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고맙게도 나가 영어 제시문이 다 알려줬네. 나의 영어 제시문이 양립론자래잖아. 그럼 됐네 뭐. 양립론자는 뭐야? 그럼 영어 제시문 뭐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뭐도 있고 결정론도 있고 둘 다 자유의지도 있어. 이게. 그럼 이 말을 그냥 영어 안 보고 해석해 본다면 이거 뭐 양립론자 뭘까? 야, 결정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결정되어 있다고 하자. 근데 뭐야? 최종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내 의지야. 야, 내가 누구나 다 대학 가는 건 결정되어 있지만 고3이라면 연수생이라면 가고 안 가고 나의 의지 아닐까? 또 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똑같은 말인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깔려져 있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운명 같은 결정이 깔려져 있어. 같은 말인데 사실은 영어 다 읽었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양립이잖아. 양립이라는 건 중국에서 하면 이게 둘이라는 뜻이 양. 그렇지. 립은 세워져 있을 립. 둘이
동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어려울 줄 알았더니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글이라는 거는 결정론, 자유의지 둘 다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언제나 논술에서는, 글에서는 이 근거들 여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거들 찾아가면. 그치?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초로 제시문 다라를 평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하고 라를 평가하시오. 우리 평가한다는 말은 얘네들을 까거나 옹호하거나 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논리상 어떻게 되겠니? 까야 되겠니? 옹호해야 되겠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야, 연대 할 때 애들 어렵다고 긴장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 벌써 이게 다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 짐 싸야 될 준비해. 집에 갈 준비해. 아닌가?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뭐 최소한 뭐 하나는 자유의지, 하나는 뭐 결정론 정도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럼 까겠지? 그럼 답은 다 끝난 게, 얘가 만약에 자유의지 얘기한다면, 야, 결정돼 있어. 그 자유의지 속에도 벌써 이미 이게 있는 거야. 그럼 얘 결정론 얘기한다면, 그래, 결정되는 건 있어, 맞아. 그러나 최종 결정하는 건 내 의지지 라고 까면 되잖아. 끝났잖아. 합격이지 뭐. 영어 제시는 뭐가 필요할까? 그냥 많은 애들이 이 연대 논술이든 뭐든 논술뿐만 아니라 공부의 본질은 모르니까 어렵다고 하고, 무슨 뭐 이게 지식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지금. 이 단어, 이 세 단어만 알면 끝나는 거를. 그렇지? 그걸 이제 이 빗속을 뚫고 코로나 속을 뚫고 왔으니까, 되지? 이제 코로나 정도는 뚫을 수 있는 방법, 그걸 배우고 있잖아. 지금 논리 다 했잖아. 그럼 1번 다 했고, 영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럼 볼 때 우리가 영어 제시 먼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지. 그럼 1-2번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는 제시문 가에서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를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것도 너무 쉬워. 뭐 육식이 중요한 거 아니야.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을, 뭐 이런 말 필요, 뭐 육식 나오든 뭐든 상관없고,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를 다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다의 입장에서 분석하란 말은 또 이거야. 안 봐도 같이 읽어야 되니까, 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육식을 옹호하는 게 자유의지적인 거야, 결정론인 거야. 근데 만약에 아직 모르지만 다가 자유의지의 관점인데 얘가 자유의지면 옹호하면 되고, 얘가 자유의지 관점인데 결정론 하면 얘 까면 되고, 아니면 반대로 가면 되고. 반반이겠지 뭐. 짐 싸는 분위기지. 벌써 가도 될 것 같지? 육식을 거부하는 화자의 아내. 서로 다르겠지? 그럼 얘가 자유의지라면 만약에, 야, 벌써 답이 나왔네. 미안해. 할 거 없네. 육식을 거부하잖아. 그럼 거부하는 거니까 뭐니? 거부를 한다는 소리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 자유의지 들어갔네. 너무 쉽잖아. 봐봐, 이게. 야, 연대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뭘 확률이 높아? 다시. 그럼 뭐, 쟤는 맨날 똥 싸는 소리 하고 이제. 연대 똥 싸는 거지, 뭐, 이게. 이제. 연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밑에 누누이 말하지만 2-1, 2- 수리 문제 아니야. 전국의 학생들이 전부 다 수리 문제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무슨 수리 마수리도 아니고 웬 수리. 요즘 다 보겠지만, 이 입장에서 그럼 똑같이. 그치?
자, 제심 2-1 같이 보라고. 2-1, 2-2도 다 봐. 바로 풀지 않더라도 2-1 문제나 도표에서 1-1, 1-1을 풀 수 있는 힘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렇지? 꼭 먼저 보세요. 시간 충분하니까. 제시문 다에 기술된 실험을 계절별로 다시 수행하였다. 여기서 벌써 끝났는데, 다에 기술된 실험을 계절별로 다시 수행하였다. 뭐가 끝났다는 거야? 어떤 단어 때문에? 이거 뭐 끝난 게 있어요? 계절별로 다시 한다. 이 말의 전제는 뭐니? 그러면 우리가 다 안 봤지만 다의 실험은 어떻게 했다는 거니? 어이씨, 미친놈들이 진짜 계절별로 안 했나 보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논술 붙으려면 문제를 조사 하나라도 일단 문제를 잘 봐. 그리고 문제를 조사 하나라도 잘 보면 그 다음에 지문은 대충 읽어도 되거든. 뻔히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오케이? 좀 이렇게 이 방법들을 알려주면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연대 모의논술 지금 우리 거의 끝이야. 이게 이제부터 내가 만든 모의논술인데 끝이야. 근데 별거 없잖아. 맨날 똑같잖아. 했더니 나 분명히 1, 2, 3, 4 네 문제 다 보고 다 추론하고 다 끝냈는데, 근데 뭐 딴 거 새로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거. 연대가 완전히 뒤바뀌어도 난 그렇게 풀어. 완전히 뒤바뀌어 문제를 내도. 오케이? 아무 상관없어. 계절별로 다시 수행했다라는 말은 다하고의 차이점이 여기 있구나. 다를 평가라고 돼 있지만 그러면 다는 계절별로 안 했으니 이 2-1의 도표 이거는 계절별로 했을 때 차이점을 이 거시기 다와 평가하라는 얘기나 다와 관계 지으라는 얘기구나. Understand? 다는 뭔가 실험을 했어. 결정론인지 자유의지인지 실험을 했나봐. 했는데 2-1의 도표는 다시 계절별로 다시 했어. 그러면 계절별로 다시 했다는 말은 얘는 계절별로 안 했으니까 얘네가 예를 든다면 잘 봐봐. 얘네들이 만약에 다 실험이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걸 실험을 했다. 그러면 계절별로 했을 때 과연 이 계절이라는 게 이 자유의지에 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영향을 줬더니 진짜 이 자유의지에 영향을 준 건가? 예를 들어서 얘는 자유의지 쪽이야. 근데 계절별로 봐도 자유의지야. 예를 든다면. 근데 계절별로 했을 때 전부 다 자유의지긴 한데 뭔가 계절이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게 있는가?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얘가 자유의지가 아니야. 그럼 바로 까면 되고 다를 얘가 자유인데. 근데 둘 다 자유야. 근데 연대의 특징. 근데 둘 다 자유이지만 추가된 건 계절이야. 그럼 계절에 따라 자유의지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인데 이런 걸 넣어라. 이런 얘기지. 그럼 그냥 연대 건물 하나 봤는데 그냥 1등이야. 야, 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넌 답을 하니? 이러면서 교수들이 따로 초빙을 해서 총장이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오케이? 총장하고 밥 한 번 먹자. 됐니? 봐봐. 여름, 겨울, 봄, 가을에 참가자 100명씩을 모집하였고 이들을 절반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차갑거나 따뜻한 음료를 들게 했고 이후 참가자들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인상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했고 각 집단의 평균 인상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다. 본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풀도록 하시고 2-2 한 연구팀이 유년기의 행복감과 성인기의 행복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30년간 790명의 발달 과정을 추적했고 특히 연구자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신념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 얘기 하겠지. 참가자들은 자유주의를 더 믿는 사람과 결정론을 더 믿는 사람들을 구분했고 아래 표는 유년기의 행복감 수준과 성인기 행복감 수준에 따라 각 집단의 참가자들을 분류했고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높은 행복감을 느낄 확률을 계산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고, 그러면 만약에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 높은 행복감을 느낄 확률, 만약에 어린 시절 불행했던 사람이 높은 행복감, 어른의 높은 행복감을 가질 확률이 높다면 이건 뭐게 되겠니? 자유의지니 결정론이니? 이거 찾으라는 거잖아. 더 높으면 뭐고? 자유의지고. 왜? 야, 어릴 때 불행이, 잘 봐, XY 관계. 야, 어릴 때 불행은 어른이 될 때까지도 불행을 만들어 라고 하는 건 결정된 거고, 어릴 때 불행했지만 어른이 돼서 행복해. 내 의지로 그 불행을 극복한 거니까 자유의지가 센 거고. 이거 쓰라는 거 아니야. 확률을 계산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은 나를 평가하시오. 그럼 나는 어느 쪽이야? 라는 거지 뭐. 이거 확률 구하는 거는 뭐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때 조건이 어린 시절 불행했던 사람, 이게 조건이야. 똑같네 뭐 저거 문제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험 끝나고 나서 온갖 커뮤니티 보면 야, 연대 드디어 수리 문제 뭐 그런 데서 답변하지 말고 물어오지도 마. 그런 커뮤니티 가서 다 엉터리 답이니까 그 시간에 공부 하나 더 해. 수능 끝나서 어차피 공부할 것도 없네. 가서 애들이 막 말하고 한마디 딱 해줘. 아유, 이 미친놈들 무슨 수리는 그거다 수리 마수리다 이놈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나하고 다부터 읽고 가고, 나다 가 나 지문을 읽어. 그리고 문제는 나중에 풀어. 나가 영어니까 넘어가고 다 푸는 순서 이해해야지. 지문 읽는 순서 비문학 지문부터, 그리고 문학, 그리고 영어. 영어가 제일 자신 있어요. 그럼 영어부터 해. 영어 제일 자신 있으면. 우린 영어가 자신 없어도 붙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영어 못해도 붙는다.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잘 봐. 붙을 수 있어요. 영어 뭐. 아유. 다 실험자는 심리학 실험실이 있는 건물 로비에서 참가자를 맞았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실험실로 올라가면서 실험자가 참가자에게 가벼운 투로 서류가면서 몇 가지 서류 꺼내야 하니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잠시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다음 커피를 돌려받고 꺼내야 하니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잠시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커피를 돌려받고 참가자에게 클립보드에 서류를 꺼냈고, 모두 10초 안에 벌어진 일이지만 참가자가 커피를 들고 있던 잠깐의 시간이 우리 연구의 결정적인 순간. 아직 모르겠네. 모르겠고 다 읽을 때 뭐 생각하면서 읽어? 그럼 빨리 읽었어야 돼. 나 설명도 안 했잖아. 자유의지냐? 결정론이냐? 우리는 논술은 생각을 하고 읽어. 이 안에서 생각해. 안에서 뭐야? 이 중에서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 그치? 근데 아직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넘어가지. 커피 얘기야. 커피 얘기. 그치? 엘리베이터에서 커피 좀 들어주세요. 싫어요. 그럼 싫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아무도 안 들어주면. 여러분 들어줄 거야? 요즘 코로나 같은 게 이제 안 들어주겠지? 싫어요 하겠지? 실험실에 들어가서 참가자는 어떤 사람에 관한 소개문을 읽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동일한 소개문을 읽었고, 흥미롭게 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은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보다 그 사람을 더 좋게 보았다. 물리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온도를 경험한 것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사회적 감정을 활성화시켰고, 이것은 다시 참가자들이 타인에게 느끼는 호감에 영향을 미쳤다. 모두 무의식 중에 벌어진 일이다. 끝났네. 그럼 뭐 이거 뭐니? 결정론이니 자유의지니? 머릿속에 지금 이미 결정됐어. 내 결정론의 반대가 뭐라고? 머릿속에 내 의지와는 상관? 없어. 그럼 어떤 단어 눈에 들어와야 돼? 무의식 중에. 그렇지. 합격이 합격. 이런 단어 찾으라고. 내 무의식이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그럼 이거 다 됐네. 일단은 결정론 자유주의 없어. 결정됐어. 뭐 따뜻한 커피를 받은 사람들은 따뜻한 커피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따뜻한 인상으로.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말이잖아 이게. 머릿속에는 계속 다시 한번 연대 정말 쉽거든. 우리 현장 강의 있는 친구 연대 한 50명 붙어야지. 작년에 8명인데 우리 그 기록을 계속 오늘 80명 붙으면 좋고. 오케이? 할 수 있어. 코로나를 뚫고 오셨는데 우리 부산에서 그렇지. 부산에서 코로나를 뚫고 오셨는데. 화이팅! 자, 어딘들 자 못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원인이라서 이런 결과. 그럼 뭐 이렇게 따뜻한 인상을 보게 된 게 얘가 결정을 했다는 거지. 원인과 결과, 인과적으로 결정됐다는 거지 뭐. 실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자. 커피를 들었던 경험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계속 생각하지 못했다야. 의식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못한 것은 당연했다. 따뜻하거나 차가운 무언가를 잠깐 들고 있는 행위가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한 후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방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비슷한 일. 오전 비슷한 일인가 끝났네. 뭐 아니고 되겠네. 비슷한 일이잖아. 단락이 이어지는데 파트가 없잖아. 그 비슷한 일이래잖아. 그럼 또 얘기겠네 뭐. 그치? 오전 9시면 방에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서 내려오면 저는 가학 나는 열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로렌스를 다른 사람을 칭찬. 나가 지금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있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연구자인지를 막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따뜻한 인상, 좋은 인상으로 평가하고 있네. 안 해도 돼. 로렌스라는 사람을 내가 따뜻한 인상, 내가 이 인상, 다른 사람, 로렌스라는 사람을 따뜻하게, 왜? 이 사람 따뜻한 커피 들고 있었나 보지, 나가. 논리상. 그치? 논리 재밌잖아? 안 재밌니? 이거 재밌으면 진짜 끝나는데, 공부 끝나는데.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눈이 말하지만. 그러다 잠시 숨을 고를 때 기자가 던진 한마디에 무척 놀랐다. 혹시 지금 뜨거운 커피 두고 계신가요? 나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오른손을 보았다. 기자 말이 맞았다. 오른손에는 계실 커피 머신에서 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맙소사 그렇군요. 라고 딱 걸리셨네요. 자기가 실험한 것을 자기가 직접 입증해냈네. 내가 따뜻한 커피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지? 너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렇지 뭐. 그럼 나한테 찬 커피를 들고 있었으면 평상시 내가 좋게 생각했던 얘를 막 쏙 비난했겠니? 그건 좀 그렇지. 어쨌든 논리상은 이렇게 결정론이야. 그 결정하는 것이 요 따뜻한 차가움이라는 이런 감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무의식적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말하면 되는 거지. 되지? 계속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게 벌써 결정을 했다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지. 독해력이야. 논술은 독해력 못 써도 돼. 개판으로 써도 이 말이 되게만 쓰면 되거든. 이해됐지? 독해력. 라. 그럼 라는 뭐 이럴 확률이 높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자유의지지. 유아에서 성인으로 그리고 노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30년 이상 성장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최근에나 가능해진 일인데 필요 없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뭐 생각해? 결정이냐 자유의지냐.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회고적 연구의 수많은 가설들이 폐기되었어. 폐기됐잖아. 회고적 연구가 뭐였는데? 회고적 연구는 성인기에 이른 개인의 모든 특성을 설명해낼 수 있었다. 회고적인 연구라는 건 성인기에 이른 개인의 특성을 설명해낼 수 있었는데 회고적인 게 뭔데? 기억을 통해 나오네. 개인의 삶을 되짚어보면 설명에 필요한 퍼즐 조각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단서만 있으면 충분했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친척, 엄격한 부모, 교통사고 등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어쨌든 모르겠지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말 사실 안 중요해. 사람들이 이거 중요한 것 같지만 안 중요해. 이거 폐기됐대잖아. 우리 머릿속엔 계속 결정이야, 자유의지야 라고 돼 있어. 근데 아까도 봤지만 유아기랑 뭐의 관계야? 유아기와 성인 구조를 맞춰. 끝났어. 이거는 따뜻하냐 차냐 감각적인 부분이 타인을 보는 인상 X, Y. 그러면 얘가 정말 원인이 돼서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따뜻하면 따뜻한 거로 차가우면 차가운 걸로 얘네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그럼 똑같은 구조로 X, Y. 유아기, 성인. 유아기에 있는 X적인 성질, 불행하거나 나 X의 성질, 행복이 성인 행복과 불행에 결정할 수는 없다 이거겠지 뭐. 불행했다고 할지라도 뭐야? 행복할 수 있고 행복했다 할지라도 뭐 불행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 뭐? 얘 유아기의 어떤 삶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해서 이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끝났지 뭐. 그런데 뭐였다? 회고적 연구는 버려진 이유가 회고적 연구는 뭐 불행이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성기에도 불행이라고 결정론의 입장이었나 보지. 논리상 그래 논리. 나 이런 거 몰라? 회고적 연구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알아? 니네 사탐할 때 무슨 접근법 질적적 약 그런 거 왜 암기하고 있지? 선택지 보면 나오는 거 그냥 그 관계가.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이해 안 되는 거 사탐 다 암기하고 기본 개념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뭐 어떤 단어 암기하고 막 이러고 보면 슬프다. 대학교 가서도 채널가 계속 유튜브를 하고 많은 고차원적인 것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대학생이 돼서도 대학원생이 돼서도 계속 와서 구독하고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차원의 것들을 이제 내가 채널가 시작이고 오늘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사가지고 오늘 배달될 것 같아. 그래서 많은 걸 혼자서 많은 걸 찍을 거거든. 계속 보도록 해. 초등학교 것도 많이 할 거니까 엄마가 돼서도 한번 채널가 살아있으면 야, 우리 애 어떻게 천재로 만들지? 채널 아직 살아있나? 천재 교육법 올려놓을 테니까. 그럼 불행이면 불행이라고 결정론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폐기됐나 보지. 안다고 그랬잖아. 성인이 되면 하나의 기억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불행해? 알아. 얘 어릴 때 불행했거든. 근데 이거를 폐기했대잖아. 그럼 이 글의 논점은 정해졌네. 유아기가 성인의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자유의지의 관점이네. 끝. 그럼 됐네. 여기는 결정론, 여기는 자유의지. 됐잖아. 그치? 너무 쉽지? 자,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최인호의 글이 올해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문장의 무게 나오면 꼭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리고 이게 논술 왔다 갔다 할 때 최인호 책 모순 소음이나 뭐 부여하는 단어들이나 이런 거 보도록 하고, 그 용인 기숙학원에 수업 듣는 한 친구가 국어 수업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논술을 안 하거든. 와가지고는 어제 걔네 이제 퇴소했단 말이야. 이제 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을 국어 때문에 듣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듣는 거예요. 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대.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나를 통해 알 수는 없고 그럼 책을 좀 봐라 이것저것. 나가서 퇴소하는 동안 책을 본다고 하던데, 너희도 뭐 이런 거 껌으로 읽어내려면 최인호 책을 읽어봐. 농담이 아니고 눈이 말하지 마. 그래서 논리를 보는 눈이 다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보이진 않아. 그냥 내 입장에서 쉬운 거지. 내가 자꾸 쉽다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니네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이 나이에 대해서 겨우 이런 걸 볼 수 있게 됐고, 너희는 이거 계속적으로 책 보고 좀만 더 하면은 뭐 20대 중반 돼도 이 정도 이상은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럼 정말 농담이 아니고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 그 정도면. 잘 안 믿나 본데, 세상이 다 보이는데, 그러면. 뭐, 신이 내려서 이게 접신해서 이런 게 아니고, 다 보이는데. 우리 단어 몇 개까지 지금 몇 개 정도 가지고 풀고 있는 건데, 폐기됐다는 단어, 그럼. 그럼 봐봐.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유년기가 성인기의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통념이네. 됐지? 그게 바로 뭐야? 무슨 연구야? 회고적 연구네. 과거 회고에서. 회고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파악하는 거잖아. 몰라도 돼. 그러나 파트. 최근 수행된 끝났네 뭐. 그럼 회고적 연구는 옛날 거고 폐기된 거고 최근은 아닌 거네. 그러면 영향 미치지 못하네. 전향적 연구들에 따르면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향 준다는 게 가장 훌륭하게 노년에 이른 사람과 최악의 노년에 이른 사람의 유년기를 비교해 봤을 때 둘 사이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야, 둘이 똑같아. 어린 시절이. 근데 어른 돼 보니까 달라. 한 명은 성공, 한 명은 최악이야. 그런 거지. 왜 그렇다고? 자유의지 때문에. 여기 우리가 하나 더 플러스 하면 뭐? 자유의지 플러스? 논리. 여긴 없지만 자유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논리야. 내가 하겠다는 의지보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라는 논리가 있어야 했을 거 아니야. 의지만 있으면 뭐해? 논리. 성공. 여러분 성공했다 벌써. 부럽다. 어린 시절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거나 일찍 대소변을 가렸다거나 늘 감기를 나고 살았거나 신경 예민한 아버지나 어머니나 50세쯤 되면 유아기 때의 신체 건강, 형제 간의 나이 차이나 태어난 순서, 심지어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됐네. 성인이 된 자녀가 정신 이상을 앓고 있는 경우 모든 부모는 아이가 영유아기 시절에 겪은 문제들이 18세도 계속 나타났다고 해상했다. 그러나 파트 정상적인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에 60% 정도는 그와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 정상적인 성인 자녀여도 얘네들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정상이야. 이런 얘기거든. 고아로 자라난 사람이라 해도 80세쯤 되면 부모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복하고 기운이 넘쳐. 계속 됐지? 뭐 할 거 없어. 유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자유의지다. 유아기라는 이런 조건에 여기에 영향받지 않은. 해고적이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전향적 연구. 불행한 유년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는 가설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래서 파트 그 가설도 회고적 원인 조사에 기반을 둔 거다. 틀린 얘기가 계속 틀린 거야. 어릴 적 아니다. 즉 알코올 중독자나 의사들은 회고적 견지에서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불행한 유년기를 주목한다. 그러나 전향적 연구를 근거로 보자면 기억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을 뿐이다. 기억은 원인과 결과. 무슨 소리냐.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지는 않았으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됐지 뭐. 그러면 다 하고라. 나왔지? 그럼 1-2번으로 가볼게. 이제 게임 끝난 거지만 뭐. 그러면 안 가도 우리 가라는 게 아마 채식주의자라는 한강 소설이야. 내가 이걸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강연 의뢰를 받아서 강연 의뢰 받은 걸 깜빡하고 내가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읽고 가서 강연자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딴 뭐 글 쓰는 생각하느라 그 책을 읽어보고 강연을 깜빡한 거지. 그래서 1시간 그렇게 가서 그 당시 막 상을 받고 그랬잖아요. 저 책이. 그래가지고 강연 갔는데 사람들이 막 어려웠다고 이 책을. 왜요? 그래서 강연을 실수할 뻔해서 너무 뻔한 얘기는. 그래서 내가 강연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강연할 게 없다. 너무 뻔하다. 메타포 상징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거 물건나무 쓰거든 이 여자. 왜? 물건나무 왜 쓰니? 자, 우리 논리로 풀어볼게. 자, 2개 나오잖아. 채식주의자라는 건 전제가 뭐가 있는 거니? 육식주의자가 있는 거지. 그럼 육식주의와 채식주의자 중에서 누가 많니? 이 사에서 육식주의가 훨씬 많지. 그러면 채식주의자를 우리는 뭐 소수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육식자, 지금 나오는 그대로, 여기 문제와 상관없지만, 육식주의자들과 채식주의가 있으면, 육식주의자들이 채식자들을, 소수자들을, 그러면 육식이 다수가 되잖아. 억압, 폭행. 근데 그 억압, 폭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아버지가 채식한다고 강제로 입에 넣어주려고 하고. 3가지 패턴이 나오거든. 딱 보자마자, 어떻게 우리 사회의 다수자들이 소수자들을 억압하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저항 의지로 뭐? 이 여자가 뭐야? 물구나무서. 물구나무 쓴 건 뭐야, 그럼?
갑자기 왜 물구나무 서지? 이런 걸 궁금해하면 안 되지, 논리상. 지금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사회가 육식주의 중심으로 다수주의 중심으로 흘러가니 그거에 대한 거부의 몸짓으로 물구나무서는 거꾸로 쓰는 거잖아. 이 세상을 거꾸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이 세상에 대한 거부를 드러내는 거지. 이게 무슨 메타포가 있어? 그거밖에 없어. 이게 왜 어려워야 돼? 1시간도 안 걸려도 뭐. 우리나라 사회의 독서력이 진짜 바닥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 초청받은 것도 나름대로 공부한다는 사람들인데, 독서 좀 한다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로 난 강연 같은 거 가면 안 되겠다. 농담이 아니고 하면 안 되겠다. 예전에는 서강대 초청받았을 때도 강연 가면 안 되겠다. 서강대 강연 주제는 상대적인 건 절대적이며 절대적인 건 상대적이다 라는 강연 주제고 뭐 등등 이런 게 있었어. 그래 여러모로 지금 강연 몇 번 가고 그리고 강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있으면 안 갑니다. 대학이나 이런 데서 오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희도 곧 이상한 사람이 될걸? 축하한다. 이상한 사람이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 그럼 1- 끝났잖아. 1-2번 문제 가에서 안 봐도 육식 옹호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결정론자들이겠지. 그러면 결정론자들 누구 입장에서 분석하라고? 다? 그럼 옹호하겠네. 다가 결정론이었잖아. 그럼 끝났네? 가에서 누구? 채식주의자. 거부한다고 했잖아? 얘를 누구 입장에서 보라고? 라는 뭐였어? 자유의지잖아. 그럼 끝. 뭐 다 썼어. 어떻게든 갖다 연결해. 뭐 개판으로 쓰든 뭐 하든 이 내용만 들어가면 돼. 육식 옹호자들은 걔네들은 결정론자다. 그럼 왜 봤더니 그러면 가에서 얘네들이 육식 옹호자들은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 대부분의 사람 이러니까 먹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게 결정해서 먹어야 되는 거다. 채식주의자는 그냥 육식을 거부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런 보편적인 환경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게 나의 음식 선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르게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하는 거다. 우리는 어떤 것든 내 음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 건 아니다. 뭐 끝난 거지.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지? 있어서 몰라도 돼. 읽어볼 필요도 없어. 뭐 그래도 한번 보지 뭐. 아유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쨌든 자 보시죠. 아 그래요. 정원이 참 잘 돼 있죠. 낮에 오면 더 좋아요. 저 창문으로 화단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식당인데 정원이 있는 식당인가 봐. 내가 간신히 유재. 선생님이 제주도 가면 니네가 오면 내가 좀 정원에서 내가 고기 구워주면서 니네가 굽겠지. 구워야 이러겠지. 그래서 내가 앞에서 기른 채소 야채랑 함께 먹도록 합시다. 나도 사실 별로 고기는 잘 안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아주 조금씩 먹으려고 하고 있지. 근데 나는 육식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 그냥 풀이 더 좋더라고. 풀이. 그래서 어디 뭐 삼겹살 이런 거 먹으러 가면 주로 상추, 소처럼 먹어. 소처럼 그냥 남들 고기 먹을 때 상추가 더 많이 먹어. 고기 한 점에 상추 10개. 난 그게 좋던데. 내 생각이야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다들. 고기 많이 드시고. 음식 서빙에 대해서 내가 간신히 이야기했던 팽팽한 노력의 끈은 끊어졌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는데 탕평채라는 음식이 그럼 어떤 음식인가 봐 논리상. 탕평채가 뭐예요? 몰라. 탕평채일 때 만든 것인가 본 거지? 난 모르겠어. 가늘게 채 썬 묵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는데 그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춘. 의아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말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더러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야 되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예. 그럼 이런 문장이 뭐야? 이 육식 옹호자들이니까 뭐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정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육식 옹호자들은 결정론을 봐봐. 뭐 우리는 살기 위해 생존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 생존을 하고자 한다면 결정돼 있다. 그럼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존이라는 본능이 우리는 고기를 먹도록 결정한 거다 벌써. 이런 얘기 이렇게 XY 관계로 가면 되지. 뭐가 결정했는데 우리가 육식을 먹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XY. 아까 따뜻한 커피와 차가운 커피가 사람 인상을 결정하듯이. 그렇지? 여기서 유아기가 성인기의 행복 여부를 결정하듯이. 똑같은 구조잖아. 여기서 삶의 생존이라는 감각이, 생존이라는 본능이 춥지? 친구야, 좀 더 가서 온도 좀 더 올려달라고. 추운 친구들이 있다고. 올려주거나 바람의 세기를 올리고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최대한 할 수 있지? 화이팅. 나중에 아이스크림 사 먹어.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9시 접시를 모두 채운 뒤에 화재는 자연스럽게 채식주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50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렵 뭐였다는 거니? 육식은 본능이에요 돼 있잖아. 그대로는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이 뭐 고기, 육식을 결정한다. 그렇지.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계속 뭐야? 우리의 생존의 본능은 바로 육식을 하기에 결정한다는 게 이 단어만 쓰면 돼. 뭐라고 막 써도 이것만 쓰면 돼. 이거 결정한다. 잘 쓰려고 하지 마. 단어만 몇 단어 없잖아 거기. 자, 요새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그럼 이것도 계속 똑같은 말이야. 우린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결정되어 있다.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고 결과 되는 거지. 고기 먹어야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 채식주의자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뭐야? 이것들에 대한 뭐야? 생존, 본능, 건강 이거하고 내가 채식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고기를 완전히 먹어야 될 필요 없다. 나는 고기를 먹든 채식을 먹든 음식에서는 내 선택의 의지가 결정하는 거지. 본능이, 건강이, 생존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얘는 채식주의자. 됐지. 됐지? 그러면 1-2번 한번 답을 보시죠. 1-2번. 모범 답안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넘버 자료 6이 아닌가? 2번 문제가 되려면 1-7 넘버 7 모범 답안의 사례. 재심은 다에 따르면 다 가지고 하라니까. 다에 따르면 다 먼저 설명해야지. 인간의 결정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인간의 식습관에도 환경 요인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제시문 가의 좌증은 자신들의 습관을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정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자중이 채식을 본능에 어긋난 행위로 규정하고 본능, 주인공의 육식을 권하는 행위를 자유의지의 발현이 아닌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 사회 문화적 요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이걸 환경적 요인하고 말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긴데 어쨌든 이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문화적 요인 다들 누구나 살려면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결정적 잘 중요한 게 본능에 어긋난 행위로 본다. 채식을 한다라는 건 제시문 다는 자중이 채식을 본능에 어긋난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주인공의 육식을 권하는 행위를 자유의지의 발현이 아닌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분석할 것이다. 제시문 나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기존의 해고적 연구의 결론 미리 써줘 라를 인간의 삶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비판. 그 얘기야 그냥.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이거는 만약에 환경으로 친다면 환경이란 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갖다 집어넣었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라 그럼 어릴 적 환경이라고 붙여 말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어릴 적 환경 이 환경이 성인기를 결정한다는 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따라서 제시문 아이 입장에서 한 개인이 육식을 당연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음식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육식의 환경에서 육식이라는 환경이 한 개인 여기 나온 채식주의자의 음식 선호 채식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제시문가에서 자중의 권유와 설득을 거부하며 채식을 고수하는 아내 행위는 자유의지의 발현이다. 됐어. 그냥 어떻게든 쓰면 돼. 여기 안에는 자유의지의 발현이다. 육식으로 옹호하는 자들에는 생존 본능 이것 따라서 결정돼 있다라는 문화적 사회적 결정론자다. 생존 본능적 결정론자다.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다시 1번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라는 읽었으니 이제 나만 보면 되는 거지. 양립론자. 둘 다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이 정도 영어 해석을 하면 좋고 이거 안 된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계속 결정론과 자유의지 둘 다 있겠네. 그러면 각각 둘 다 있다라는 근거를 한번 찾아가면 되겠네 이런 얘기지. 한쪽만 옹호하는 게 아니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1-2도 어느 정도 결정 난 게 결국은 다와 라를 평가시오 라고 한다면 끝났네. 자 미리 해보자. 우리 영어 안 읽고 나의 입장에서 다를 평가시오. 다에서는 뭐였지? 커피, 감각이 다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결정론의 관점이었고 라는 어릴 적 유아기의 경험이 성인으로 결정하지는 못한다. 이거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다. 이거는 결정한다. 우린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럼 얘는 결정론과 자유의지 둘 다 있다. 그러면 얘를 깔려면은 하나만의 순간 이 감각이라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좋은 인상을 주도록 결정할 수는 있다.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까야 되니까 그 감각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인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자신의 의지 선택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따뜻한 커피가.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상을 결정할 때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자유의지가 분명히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거는 자, 분명히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인기의 행복감이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이 환경적 차원에서 자라온,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일단은 이거야. 일단은 이건데 이제 영어에서 좀 더 얘네들이 각각 근거들이 있을 테니까 이 양립하는 그 근거들을 찾아서 이제 각각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자유주의 선택의 근거. 얘가 있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근거. 요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근거들을 이제.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영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뭐 역시 영어는 우리 한율 팀장이 번역을 했습니다. 제 번역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십니다. 자, 보시죠. 어디 포인트를 보고 읽을 것인지를 한번 봐봐. 양립론은 결정론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한다.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뭐냐면 양립론은 결정론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론에서 뭐가 문제를 제기했나 봐. 결정론 애들이 뭘 문제를 제기했겠어? 자유의지 문제 제기했겠지. 그러면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것은 무슨 문제일까? 그렇지. 궁금하지. 궁금해야 돼. 인과적 결정론의 논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럼 꾸며주네. 앞으로 결정론이라는 건 뭐로 보면 된다? 인과적과 같은 말이다.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결정론, 원인 결과가 정해진 거, 인과적 결정론의 논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연 법칙과 먼 과거에 있었던 세상사의 상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가정해 보자. 자연 법칙과, 미안해, 이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자연 법칙과 먼 과거 하면은 자연 법칙이 아니란 뜻이고, 자연 법칙과 먼 과거 하면 and의 의미고, 알지? 자연 법칙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연 법칙과는 부사어가 되는 거고, 자연 법칙과 먼 과거 하면 이 과는 대등 접속사가 되는 거고. 갑자기 국어로 바뀌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요즘. 이 과가 부사격 조사냐 접속 조사냐. 여기서 무슨 조사? 접속 조사. 대등. 그러니까 안다스는 내가 지금 얘기 딴 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영어의 어려움이지. 이 뉘앙스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 해석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런. 영어 잘한다고 생각해? 아직도 첫 문장의 비밀 안 보고 있어? 봐, 빨리. 쌤이 중국 영어 진출하려고 쌤 대학원에 중국 공부하러 왔었던, 박사 공부하러 왔었던 중국 애가 있거든. 걔랑 통화해가지고, 야, 중국 수능 시험 좀 뽑아주라. 중국 영어 시험. 통화했거든. 알았어. 그리고, 야, 내가 이거 중국 영어 시험 다 번역해서 내 논리로 재해석할 테니까 네가 강의 좀 해라. 유튜브로. 했더니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된대. 내 꿈이 지금 산산조각 무너지는 이 아픔. 내가 중국 5천만 수험생을 내가 장악하려고 준비했는데 언제 유튜브가 개방되는 거니 중국은. 지금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 내가 지금 내 계획이 하나 가장 최종 목표가 중국 시장 진출인데 유튜브로 중국 영어. 내가 진짜. 그래서 일단은 책으로만 진출을 할까. 그럼 너 거기 제일 좋은 출판사 사람 내가 만나게 해주라. 수성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어책 봐. 우리나라에 있을 때 지금 중국 진출하고 나서 쌤의 별거 아닌 책인데 쌤의 첫 번째 책이
너무 뜻하지 않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말이지. 지금이 없을까? 1등급 공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 야, 그게 한 50만 부 이상 팔렸는데, 그게 대만하고 일본에 번역이 돼서 수출이 된 책이거든. 대만의 학자들하고 일본 학자들이 보고 싶다 그래서 번역해서 나온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이 바로 글로벌하게 성공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중국 진출을 목표로. 난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손해 날 일 없잖아 해서. 내가 무슨 손해를 보는 거지? 도전하라는 거야, 도전하 끊임없이. 여기도 코로나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야. 아우,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자, 영어 하다 보니까 미안해. 자, 그러니까 결론 났어. 무슨 소리냐면, 자, 필연적인 결과라고 가정하고 결정론이라는 게 동의어 이제, 인과 먼 과거로부터 똑같네. 아까 살짝 본 다음에 같이 읽어봐. 유아기. 먼 과거는 아니지만 유아기 있게 성인을. 우리는 그러면 우리 먼 조상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야? 인과적인 결정론이잖아. 자연 법칙이잖아. 가을이 왔으니 겨울이 오고, 겨울이 왔으니 봄이 오고, 봄이 왔으니 꽃이 피고. 자연 법칙, 인과 법칙 다 같은 말이잖아. 결정론. 그치? 영어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자연 법칙과 먼 과거의 세계가 존재했던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람은 또 계속 같은 말, 영어 부연하고 있잖아. 다 아는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를 결정한 건 누구다? 먼 과거의 사람들이다. 얘네가 벌써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 우리의 행위는 결정되어 있다. 얘가 원인, 얘가 결과. 하면 앞에 계속 똑같은 소리 하잖아. 연대 영어가 안 어려워요. 그래서 다하고 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치? 지금 영어가 자신 없는데 연대를 무슨 상관이야. 연대 가서 영어 공부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하라고. 가서 뭘로 하면 돼? 첫 문장의 비밀로 하면 돼. 뭐가 문제? 그러나 파트 나왔네. 그러면 이제 파트 나왔으면 에이 무슨 소리 이렇게 하게 되겠지. 만약 우리가 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법칙과 먼 과거의 같은 소리 반복이지 세계의 상태에 따른 결과라면, 만약 말도 안 돼, 그지? 그때 우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무슨 소리야? 야, 말이 어려워 보이죠? 뭐야? 야, 우리의 행위가 다 결정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뭐야? 그러면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지. 의지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거라는 거지. 그 얘기를 그냥 풀어놓은 것뿐이야. 할 거 없어. 야, 니네 말대로 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뉴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정해진 것만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렇지. 최이롱의 책을 보면, 철학책 보면 이게 나오는데, 우리 인생은 우연이다. 어떤 것도 필요는 없다. 단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착각을 해. 내일도 눈 떠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과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오늘 공부했고 멋져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살아서 공부할 것이다. 인과 법칙 있어? 이건 똑같잖아. 내가 주사를 던졌지 오늘 5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엔 6이 나올 거다. 아니면 똑같은 5가 나올 거다. 정해져 있어? 아니잖아. 근데 그 우연들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우연 갖다가 짜집어서 법칙화해 놓은 게 필연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내가 좀 깊게 공부해 보니 다 우연일 뿐이야. 니네들이 나하고 만난 것도 우연일 뿐이고, 또 그걸 모아보니 필연처럼 보이지만, 이러면 인생 허무해지는데.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체이노의 개똥 철학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주제가 내 그 철학책의 주제가 우연과 필연이야. 내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야. 그런 거 읽다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쉬울까? 왜 안 읽어? 무슨 수업? 읽어. 어디지? 또한
인간의 행위가 자연법칙과 오래전 세계의 상태에 인과적 근원이 있으므로 인과 눈에 보이네. 우리는 어떠한 의미 있는 의식 내에서 우리 행동들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근원이 말이 좀 어렵지만 어떤 것에서도 우리 자체는 근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야.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먼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원인이다.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하는 거야. 내가 좀 더 쉽게 번역을 한다면 understand? 오케이. 논리상 그래야 되잖아. 오케이? 우리 이거 똑같은 말 반복이잖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도 새롭지 않아. 왜?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게 맞다라면, 결정론이라면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건 뭐야? 자유의지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 의지가 내 거니까.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니네 의지가 아니라는 거지. 누군가 와서 시키고 있다는 거지. 먼 과거의 조상이 넌 공부해야 돼. 논술해야 돼 라고 시키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네, 이런 그 먼 과거 이런 걸 믿는 우리 종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지.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지? 그러나 파트가 이제 나오네. 그럼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양념론이니까 잘 봐. 그러나 아닌가? 그러므로 미안해. 위에 있달라. 결정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결정론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중요한 게 언제나 영화할 때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것처럼 보이는 거. 오케이? 그러면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결정론이 없었더라면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결정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이 한 행동에 근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지 아까. 우리가 우리 행동에 근원이 될 수는 없어. 이미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결정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만약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 가지가 사실이라면 인간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의미 있는 의식에 있어서 자유롭거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자유롭지도 않고 책임도 없어.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 건데요. 제가 왜 책임져요? 제 의지 아닌데요. 그렇지? 파트. 그러나 양립론자들은 자유의지가 결정론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이제부터가 또 자유의지가 결정론과 양립할 수 있다. 앞에는 야 이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되지 라고 결정론을 비판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나 양립론자들은 깠던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공존할 수 있다. 앞에서 죽으라고 얘 깠는데 이게 말이 돼? 라고 깠는데 공존이 가능하대. 그들은 양립론자들은 자유의지가 결정론과 양립할 수 없다는 관점이 강요 또는 통제와 인과관계의 혼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거 잘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자 강요 또는 통제와 인과관계를 혼동했어. 혼동했단 말은 야 같지 않은데 같은 걸로 봤기 때문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야 결정론하고 자유의지가 공존하지 않는다고 보는 애들은 착각했기 때문이야. 공존하는데 걔네들은 이 강요와 통제, 인과관계가 같지 않은데 걔네들은 같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의지. 만약에 강요나 통제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니? 자유가 강요했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지. 자유가 없는 거지. 자, 자유가 없는 게 이퀄 인간하고 얘네들은 봤다는 거야. 근데 나는 뭐다? 얘네들은 달라. 자유 없음과 인간은 달라. 양립론자들은 이거를 이해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강요, 통제라는 말 빼고 같은 말이니까 강요라는 말이 이퀄 내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강요니까 자유의지가 없음 이퀄 강요 이퀄 인과관계를 같다라고 착각을 해. 얘네들은. 양면론자들은 그거 같지 않아. 이렇게. 다시 보세요. 양립론자들은 자유주의와 결정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관점이 인과관계를 강요 또는 통제로 혼동한 결과다. 같은 말이야. 넘어와서 만약 나의 행동이 다른 동인, 움직임의 원인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면 예를 들어 만약 나의 욕구와 믿음이 단지 내가 결국 하게 되는 것과 무관하다면 나의 욕구와 믿음이 내 욕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니? 나의 욕구나 믿음은 자유의지지 뭐. 자유의지가 내가 결국 하게 되는 것과 무관해? 내 의지가 내 행동하고 무관해? 나는 확실히 자유롭지 않다. 그렇지. 무슨 소리야? 야, 내 자유의지가 내가 하는 행동하고 내가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내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만약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나를 교묘하게 다룬다면, 조종한다면, 다시 말하면 통제한다면, 다시 말하면 강제한다면, 또는 누군가가 내 머리에 총불을 들이댄다면 똑같은 말이야. 강제, 통제한다면 나의 행동은 그것의 근원이 다른 누군가에 있고 통제하는 것에 있고 나는 그것들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래서 같은 말이야. 이거야. 야, 만약에 강요라는 게 있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거는 나한테는 책임이 따를 수가 없어. 책임도 없는 거야. 강요, 자유의지 없음, 책임도 없음. 없는 거야. 그러나 결정타 이거지. 이제부터 결정론이 실제한다는 순전한 사실이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강요받거나 통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야, 결정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론 인정해 볼게.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론이 잘 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강요가 우리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근원이 될 수는 없다. 강요가 자유롭게 우리 행동하는 거에 근원이 될 수는 없다. 야, 결정론 인정할게. 인과관계로 있다고 할게. 그렇다고 해서 강요가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 거에 근원은 아니야. 우리는 이 말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야. 이런 얘기지. 같은 말이지? 잘 봐. 강요가 우리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강요라는 건 자유의지가 없음이 우리의 근원이 아니다. 이 말은 자유의지가 우리 행동의 근원이다. 이 말이잖아. 이해됐니? 다시 한번 여기서는 다 때려치고 강요 이퀄 자유의지 없음이라는 걸 읽어냈어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양립론은 결정론과 자유의지 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결정론만 주장하는 애들은 강요 이퀄 인과관계가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양립론자들은 아니야. 강요와 인과관계는 달라. 이렇게. 강요. 이건 자유의지가 없음. 하고 인과는 달라. 이렇게. 그러면 자유 없음. 인과관계가 달라. 다시 한번 어쨌든 일단은 전제로 할게 뭐가 결정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론이라는 인과론이 있다고 할게 하더라도 자유의지도 있어. 이것도 가능해.
이게 양립론자야. 왜 가능하냐면 니네가 결정하는 인과관계가 강요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데 강요는 인과관계가 아니거든요. 강요와 인과는 상관없거든요. 원인과 결과는 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유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보세요. 더 읽어봐. 모르겠으면. 내가 스스로 치즈 샌드위치를 사러 갈 때 나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내 의지로 내가 비록 치즈 샌드위치를 원하도록 결정된다 하더라도 내가 치즈 샌드위치를 원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라고 인정해 볼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야? 결국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자, 어떤 것도 내가 치즈 샌드위치를 사도록 핵심은 계속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 그러니까 내가 샌드위치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인과를 내가 인정을 할게. 야, 나는 치즈 샌드위치를 살 수밖에 없어. 뭔가 내가 결정돼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실제로 치즈 샌드위치를 사는 거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의한 건 아니잖아. 아, 내가 오늘 어쩌다 보니 치즈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 근데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인과관계라고 치자. 근데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누가 강요해서 먹는 게 사서 먹는 거 아니다.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 가서 내가 사 먹는 거는 내 자유의지다. 강요가 아니다. 이건 달라. 니네는 강요된 거랑 인과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인과는 강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도 있고 행동 체종할 때 자유의지도 있는 거야. 인과 애들은 이것만 있으려면 자유의지가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해봐. 이것만 있다고 주장하는 애들이라면 오로지 얘네들은 강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유의지가 없어야 되는. 다시 한번. 강요 이퀄 아주 쉽게 자유의지 없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인과 법칙 니네들은 자유의지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퀄 강요를 말하고 있는데 둘은 달라. 인과는 자유의지. 인과가 있더라도 인과는 자유의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과하고 자유의지는 별개야. 이거는 별개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과 이거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존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도 존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립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쉽게 치즈 샌드위치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었다고 치자. 우리 선조들이 워낙 치즈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그러나 내가 오늘 가서 매장에서 사는 건 내 의지 아니겠니?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배불러서 오늘 안 먹을래. 내일 먹을래. 선택하는 건 내 의지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게 양립론이. 자, 마지막 다시 한번 힘은 내가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나 외부 세계에 의해 내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결정론은 그것이 실제한다 하더라도 나와 나의 욕망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다. 그 결정론은 나와 나의 욕망,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자유의지 위에서. 다시 결정론. 내가 샌드위치를 먹는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 인정할게. 하지만 실제 가서 사 먹는 걸 선택하는 건 내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양립 같이 가라. 너네 착각하지 마라. 강요 인과하고 상관없다. 같다고 착각하는데 같다고 생각하는 게 결정론. 같다고 말하는 건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 없음이 인과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인과 속에도 자유의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 거잖아. 근데 핵심 단어가 강요라는 말 속에는 자유의지 없음이라는 거 알면 좋은데 니네는 자유의지 없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얘 깔려면은 자유의지 있어. 난 근데 니네 둘 다 인정해. 얘도 있다고 말할게. 근데 니넨 이것만 있다고 말하지 결정론자. 왜? 강요라고 생각하니까 인과가. 근데 아니야.
결정론이란 결정론의 개념을 까는 거지. 결정론이란 인가라는 건데 그 인가가 강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인가도 있고 그 인가를 실제 선택하거나 실행하는 자유의지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야지 양립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우리는 힘, 외적 통제, 강요를 올바로 거부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결정론과 이러한 외적 힘들을 동일시한다면 강요를 똑같은 말이야. 결정론과 강요를 동일시한다면,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없음을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혼란스럽게 된다. 비록 결정론이 실제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고, 결정론은 있지만 우리 인간들, 합리적인 인간들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로운 존재야. 그 자유는 합리적 행위자가 원하는 거고. 이해됐니? 다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양립 논자이기 때문에 둘 다 있다는 먼저 전제로 가야 돼. 둘 다 있다. 그런데 결정론, 니네가 결정론만 있다고 말하는 걸 까는 거는 니네 이렇게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다 됐어. 그럼 뭐야? 결정론자들을 뭐로 까라는 거야? 가나다라 다의 결정론자들은 니네는 인과를 강요로 착각하고 있어라고 까라는 거지. 니네가 커피를, 따뜻한 커피, 답 끝났어. 이제 따뜻한 커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인상으로 대한다는 인간은 그 논리대로라면 따뜻한 커피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인상을 본다는 강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긴 강요는 없어. 누가 강요한 거야? 커피가 나보고 너 따뜻하게 라고 강요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근데 니는 강요를 착각했기 때문에 이거야. 그럼 반대로 거시기는 뭐지? 라는. 야, 거시기, 거부? 그렇다면 일단은 인과관계는 있어. 그 뭐지? 거시기와 유아기의 불행과 성인기의 불행으로 올 수 있는 인과관계는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극복해낸 거야. 아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럼 니네는 뭐를 무시한 거야? 환경적 인과관계를 무시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됐어? 그럼 다 한 거지 뭐.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1-1번이 끝난 거지? 갈 길이 멀었구나. 갈 길이 멀었어. 1-1의 답을 보시죠. 이 페이지. 양립론자의 입장에서 재심은 다의 실험 결과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양립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의지도 있잖아. 그런데 다의 실험 결과 애들은 오로지 뭐만 있다고 보는 거야? 결정론만 있다고 보는 거지, 커피로. 그러니까 니네들은 뭐를 무시했다?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자유존재가 있음을 니네는 밝히지는 못했다. 이 말인 거라는. 참가자는 비록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사전 경험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이 말은 그래, 인과관계 인정할게. 결정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에게 호감을 입도록 결정타. 강요받은 적은 없다. 니는 강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을 잘 쓴 게 아니라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합격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갈 길이 뭔가?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대로 따뜻하게 타인을 대했으므로 자유의지를 실현한 거다. 이놈아. 이놈 자유의지가 여기 있었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선택은. 그 다음에 재심문 하에서 개인의 삶은 환경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이제 까야지. 그 사실이 곧 인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과거 사건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지? 야, 이 말은 뭐야? 야, 결정론 무시하지 마. 환경에 따를 수 있어.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이제 자유의지를 까야 되니까
자의주를 까야 되는 애들은 결정론도 있어라고 말해야 되니까 라를 깔 때는 라. 너 왜 결정론은 없다고 말해? 부정할 수는 없어. 환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양립론자 입장에서 열악한 유년의 환경을 극복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결정과 행하는 과정에는 인과적인 법칙이 작용해. 그 원인 속에는 다 있어. 아직도 환경론 있어. 인과 있어. 이 말을 인과 넣으라는 거지. 인과 있어. 앞에는 인과가 강요가 아니야. 이해됐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리수리 마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보고 해봐. 연대 패턴이 아주 단순해. 구조가, 논리적 구조가. 오케이? 자, 2-1. 자, 2-1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아까 우리가 포인트가 2-1에서 재심은 다를 평가하시오. 평가라는 건 까든지 옹호하든지 이 자료라. 그럼 일단 자료 먼저 보고 포인트가 계절별. 우리 다의 내용은 따뜻한 커피를 가진 사람은 따뜻한 인상. 바람이 좀 에어컨이 차서 끝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씩 하고 사 먹도록 하세요. 사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뭐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특권을 주는 거지. 따뜻한 거 마시고 따뜻한 커피가 따뜻한 인상. 차가운 커피가 차가운 인상. 근데 이걸 계절별로 나눠봤대. 그러면 우리가 항목이 나오면 어떻게 비교할 거란가라고 보라고 했지. 그러면 포인트가 계절이란 말이야. 계절. 했더니 써주면 돼. 1번. 여름의 봤더니 여름에는 여름끼리 비교해. 여름의 항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가운 음료를 먹었을 때가 사람을 어떻게 사람에 대한 인상, 좋은 인상으로 7점. 따뜻한 음료를 먹은 사람은 좋은 인상으로 6점. 그러면 여름일 때는 차가운 음료를 먹은 사람이 타인에게 7점의 인상을 줬고 따뜻한 사람은 6점을 줬네. 이 항목 겨울. 그럼 겨울은 뭐를 먹은 사람이 차가운 음료를 먹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5점을 줬고 따뜻한 음료를 먹은 사람이 8점을 줬네. 봄, 가을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하네. 그러면 계절별이라는 게 포인트잖아. 봄, 가을은 차든 따뜻한 감각이든 동일한 거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세 가지를 찾아보는 거야. 첫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우리가 여름일 때 분명히 시원한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겨울일 때는 따뜻함이 더 영향을 준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니네 일단은 맞다고 해줘. 그래, 니네 얘기는 일부 맞네. 지금 따뜻함과 차가움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상을 결정했네. 결정론이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절에 따라 다른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네. 니네 얘기들을 하면 따뜻한 게 무조건 좋은 거, 차가운 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계절별로 오히려 여름에는 차가운 것이 더 사람을 긍정으로 보고 있네. 겨울은 오히려 따뜻한 게 더 긍정이네. 그렇다면 요 차갑고 따뜻한 감각이 인상을 결정하는 건 맞지만 니네는 한계가 있어. 그 계절이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계절 환경에 따라 따뜻함과 차가움이 사람을 대하는 인상은 달라진다. 어쨌든
인상을 준다는 건 맞아. 결정론은 맞아. 결정론은 맞는데 요거에 따라 달라. 단정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보라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뭐야? 봄, 가을일 경우에는 차거나 따뜻함이나 영향을 주는, 인상을 주는 게 차이가 없어. 영향을 주지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맞다는 건 일부 맞는 거야. 뭐에 한해서만.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 그것도 더 세분화해서 여름은 차가움, 겨울은 따뜻함이라고 분류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그렇지? 더 큰 영향은 또 그 중에서도 여름, 겨울 중에 겨울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끝났어? 그치? 이때 평가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다른 대학 확 가야 되는데 같은 관점으로 왔네? 같은 관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살짝 한 개를 보완, 연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지. 무조건 까는 게 아니구나. 한계성을 지적해 주는구나. 인정은 하되. 오케이. 2-2 네, 다 했습니다. 자, 2-2도 봐. 한 연구팀이 유년기 행복감과 성기 행복의 관계를 이야기해서 30년간 790명의 발달 과정을 추적했고, 특히 연구자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신념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으므로 참가자들을 자유의지를 더 믿는 사람과 결정론을 더 믿는 사람들로 구분했다. 아래 표는 유년기 행복감 수준과 성인기 행복감 수준에 따라서 각 집단의 참가자들을 분류한 결과다. 행복감이란 행복 불행을 다 표시하는 거야. 자, 각 집단의 일단 이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이 이거 조건. 자, 연대는 계속 2년 동안 조건부 확률을 내고 있는데 조건부 확률을 몰라도 그냥 일단은 기준이 한 개, 제한을 주는 거, 전제를 주는 게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 이 조건이야. 이게 전제야. 조건부. 조건부 확률이라고 저번에 맞춰 꼭 명명할 필요가 있나? 우리 머릿속에 어린이지, 근데 불행이지, 근데 어른이 되었을 때, 높은 행복감이야. 행복감이 높다야.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인단은 느낄 확률을 계산해라. 그리고 나서 각각 계산하고 나서 라를 평가하라. 라는 뭐였지? 무슨 론? 자유의지. 자유의지 맞지?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거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조건부 확률 구하는 방법, 여기 전체 우리 자유의지를 믿는, 이거 다 풀었겠지 뭐.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과 나, 결정론을 믿는 사람, 그러면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중에, 그러면 이게 일단 우리가 구하는 방법 달라시피 전체 인원 중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630명 중에 그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전체 사람 중에 일단은 어린 시절이 불행한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린 시절에 유년기 불행한 사람 몇 명? 116 더하기 84 얼마네 그러면? 210. 어렵네 숫자가. 어려운 건가? 더하기가 어렵구나. 더하기가. 그럼 630 전체분의 불행한, 어린 시절이 불행한 사람들 중에서 또 뭐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이번에는 어른이 됐을 때 행복감은 몇 명이야? 성인기의 행복감 몇 명? 성인기에 뭐 한다?
성인기의 행복 몇 명이니? 126명.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계산 다 했잖아? 5분의 3? 맞나? 0.6? 그러면 이 0.6, 60%라는 거는 다시 말해요. 어린 시절에 불행했는데 어른일 때는 반대로 행복한 거야. 그러면 이 0.6이라는 60%라는 건 일단은 뭐에 가까운 거니? 어린 시절이 불행했으면 그대로 불행한 것이 높다면 결정론이지만 이렇게 60%로 높다면 뭐가 더 크다라는 거지? 자유의지가 더 높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라의 견해를 옹호할 수 있겠지? 있다. 그럼 결정론의 입장에서는 전체 몇 명이니? 결정론 믿는 사람들 160명이니? 오케이. 그럼 똑같이 160명 분의 조건 어린 시절 불행한 애가 몇 명이? 유년기 불행 24 곱하기 36이면 60이지 60. 어린 시절 이게 조건이니까 이게 조건, 이거 조건부. 그 다음에 다시 전체 160분의 어른일 때 행복한 건 몇 명이니? 성인기 행복? 응? 24? 그럼 얼마니? 0.4. 그럼 얘네들은 결정론자 애들은 어린 시절에 불행했을 때 어른이 돼서도 뭐 행복한 사람. 그럼 얼마? 그럼 얼마지? 이게 이제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른이 됐을 때 0.4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불행했을 때 어른의 행복감으로 온 사람이 결정론자들의 입장에서는 0.4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럼 변화가 이거 뭐지? 얘네들은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똑같은 건가? 이게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얘네들은 자유의지가 그만큼 적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에 비해서 얘는 어른들이 행복하려면 자유의지가 50% 이상이 넘어간다면 불행했는데 또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건 자유의지가 강한 건데 얘들은 0.4로 얘네보다는 적으니까 그만큼 자유의지가 적다라는 걸 의미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라와 관련돼 있다면 일단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가 자유의지를 믿는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유의지를 실행해서 뭔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고 말 그대로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자유의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결정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따로 없는데. 답을 한번 잠깐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비대면 할 때는 질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끝나고 질문하고 자세한 사항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꼭 들어와서 질문 많이 하세요. 그동안 공부할 때 궁금했던 거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비대면이 좋은 장점 중에 하나야. 모범 답안의 사례 쭉 계산은 끝났고 세 번째 줄 이 결과에 따르면 12페이지에 있어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유년기 행복감의 수준의 영향을 덜 받았고 성인기 행복할 가능성은 더 컸다. 그래서 어쨌든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에 비해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유년기 행복 수준감은 더 됐지?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유년기의 행복감 수준의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자, 결정론보다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 참가자들의 결과는 당연히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의 집단의 결과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제시문 라에서 유년기의 경험이 성인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제 라와 연결시켜 이는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보다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일 것이고
연결시키는 거야. 왜 그런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온 게 믿는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본 연구는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유주의 믿는 사람은 자유주의를 믿는 거지. 제이시문 라의 주장을 보완한다. 이 말은 왜 들어간 거지? 뭐냐면 자, 우리가 제이시문 라에서는 자유의지로 다 결정된다고 봤는데 아니다.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지. 다시 한번 여기. 결정론자 애들은 자유의지가 0.4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0.6은 결정론을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결정론이 더 크고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유의지의 결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이시문 라여, 예를 든다면 보안이란 말은 니네 말도 맞아. 그러나 니네 말이 맞다는 거는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고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환경 0.4로 자유의지가 낮다면 0.6은 결정론에 따르는 거잖아.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정론을 믿는 사람은 아직도 환경에 의해서 자지우지돼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처럼 이것만 말할 수는 없어. 이거를 통해 본다면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환경에 의해서 좌우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고생했고 오늘 첨삭할 공간과 여기 뒤에 또 수업이 있대요. 우린 첨삭할 공간을 다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없어서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바쁘고 다들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은 없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공부하는 거니까 다음 주 혹시 비대면 하게 되면 꼭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는 한번 정상화 되겠지. 그때 살아서 보시고 일정하게 꼭 하시고 논술은 니네 열심히 하는 니네들은 다 알겠지만 논술을 따로 논술 공부라 생각하지 말고 한 차원 높은 논리 사고 공부라고 생각해 늘. 그래서 막 암기하던 공부에서 여기 와서 살짝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간다. 그래서 다른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즐거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다음 주는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기를. 채노가 못 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고생했어.